안녕하세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바이오테크 시장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 복잡한 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학의 미래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어떤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바이오테크 투자는요, 딱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약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말하자면 입증된 제품 포트폴리오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선구적인 플랫폼 기술에 거는 겁니다. 안정성이냐 아니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냐,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럼 첫 번째 포트폴리오, 기존의 강자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들은 이미 손에 쥔 확실한 제품이 있고요. 그걸로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SK바이오팜입니다. 기존 강자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회사죠. 이미 성공적인 신약을 시장에 딱 내놓은 한국 바이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저 매출 성장률 한번 보세요. 플러스 54.3%. 이건 뭐 회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냥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의 성장 엔진은 그럼 뭘까요? 바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성공입니다. 특히 미국이랑 유럽에서 처방이 계속 늘면서 정말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슈퍼스타 약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기존 강자는 유한양행입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 신약으로 승부를 봤다면 유한양행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와 손에 잡는 파트너십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양행 데이터를 보면 이 회사가 왜 강자인지 딱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9조 원이 넘고 자본 비율도 72%가 넘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유한양행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존슨앤드존슨과의 협력에서 나옵니다.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같이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 파트너십이 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리스크는 뭘까요? 지금 개발 중인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이 만약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못 내면 주가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하이테크 도전자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하나에 모든 걸 겁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훨씬 크죠. 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D&D 파마텍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의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데이터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 기업의 아주 대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직 주력 제품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매출 숫자보다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임상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 투자의 정석입니다. 스토리는 아주 명확해요. 2026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2상에 들어간다. 만약 여기서 대박이 터지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명확합니다. 뇌질환 신약 개발은 성공률이 정말 낮거든요. 실패할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도전자는 암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죠. CRT 세포 치료제의 선구자 큐로셀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저 부채 비율 82.41%. 이 숫자는 회사가 기술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꽤 크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채야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큐로셀의 잠재력, 이건 정말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CART 치료제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요.
이 치료 비용이 수억 원이나 합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으로 만드는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죠. 계속 들어가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도 회사에는 큰 부담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다른 길, 두 포트폴리오를 한 자리에 놓고 직접 한번 비교해보죠.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기존 강자들은 지금 당장의 매출에서 가치를 찾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반면에 하이테크 도전자들은 미래의 임상 성공이라는 꿈에 투자하는 거고 리스크는 훨씬 높지만 잠재력도 크죠. 가치를 보는 눈,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도전자라고 해서 다 재무적으로 불안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로티나 같은 회사를 보면 부채 비율이 7.5%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재무 구조가 튼튼하면 기술 개발이라는 긴 마라톤을 버텨낼 든든한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G2G 바이오처럼 부채가 80%를 훌쩍 넘는 경우도 있죠. 이 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도전자 그룹이라도 재무 리스크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기술의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꼭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바이오테크라는 흥미롭지만 어려운 분야에 투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바이오테크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세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안정적인 현재의 매출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위대한 미래의 과학에 투자할 것인가? 둘째,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일 결정적인 한방, 그 촉매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회사가 버틸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6년 바이오테크 시장을 향한 진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미래의 혁신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